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세종 때 유명한 딸깍바리. 딸깍바리가 뭐예요? 딸깍바리 네. 옛날 선비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선비들이 말 안 듣으면 그냥 아주 그냥 꾸짖고 올바른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딸깍바리라고 그랬어요. 고지식한 느낌이 약간 원리 원칙을 꽉 막힌 중시하고. 사람들. 맞아요. 꼰대 아니에요? 꼰대지 뭐. 그 원칙이 없이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면 꼰대고, 그쵸. 자기부터 실천하고 자기부터 그걸 보여주면 선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실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꼰대와 선비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것은 선비이고 어른이고, 꼰대는 야 임마 너들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이것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꼰대 정의 중에 가장 공감돼요. 맞아요. 오늘은 꼰대가 아니고 선비, 진정한 선비.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이제 그 말라깽이 송골매라고 그랬어요. 말라깽이 송골매 재상. 송골매 옛날에 송골매 뭔지 아세요? 옛날 사냥할 때 이렇게 딱 그 장군의 또 왕리나에다가 이제 매가 앉아요. 호크. 그래가지고 활로 딱 꽁을 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매가 샥 숲에서 내려가서 딱 잡아서 가져와 이렇게. 우와.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사냥개 같은 역할이에요. 사냥개보다 더 좋죠. 사냥개를 걸어가면 날아다니니까. 오. 아니 우리 강아지만 해도 이렇게 드론인데? 드론이다, 드론. 강아지만 해도 야 물어와. 물으면 어때요? 드론이다. 기특하죠.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사냥을 멀리 했는데 그걸 딱 가서 가져와 탁 앉아요. 와, 영리하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매 중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거가 송골매예요. 좀 가수. 해동청이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가수 해동청이라고 아니 근데 불리는. 그러고 보니까 송골매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라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 조선의 송골매가 제일 똑똑하고 그러니까 늘 보내달라고 그래요. 와. 그래서 이제 늘 하나의 고민인데 세종대왕도 취미가 송골매라고 그랬어요. 세종 표현이 내가 다른 취미는 없어. 그런데 이 매를 기르는 것은 참 좋더라. 그러면서 신하들이 뭐라 그러니까 내 취미야. 근데 자 훈련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세종이 짜증을 내요. 야 저기다 던져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둬. 그게 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송골매도 짜증 아니 여기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수영장도 짜증을 냈네요. 네. 세종대왕들이 기른 송골매를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다. 이거를 이제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잘 안 물어오니까 짜증, 신경질 내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제 허조의 별명은 아주 빼빼 마른 말라깽이 송골매 재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키는 큰데 약간 구부정했어요. 고추. 고추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그 실록 보면 장애를 앓았어요. 등이 굽었어요. 이렇게. 맞다. 조선시대 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진출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진출했죠. 우리가 그런 연구가 있어요. 정창권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전통시대가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었대요. 저도 어서 봤어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가지고 뭐 장애자에 대한 뭐 무슨 신해 가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장애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심지어 정신질환 있잖아요. 정신질환조차도 무슨 심질, 마음심자, 병환질.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서양처럼 뭐 어떤 저주가 마귀가 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시대의 그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훨씬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간질병 앓은 사람이 판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허조처럼 이렇게 그 등이 굽어서 이른바 그런 눈으로 보기에도 장애인인데. 그래도 정승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런 그 선입견을 깨야 되는 편견을 깨야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허조라는 사람이에요. 전통시대에 대한 편견. 저도 허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놀라셨어요? 사람이 있었구나. 그분이 그런 면에서. 왜 오늘 그날 하느냐, 그분을 하느냐, 오늘은 우리가 2월 달력에
2월 1일 날이 있잖아요. 2월 1일이 좌의정 허조졸기라고 돼 있어요. 이분은 마지막 벼슬이 뭐라고요? 좌의정. 영의정 아래, 우의정보다 위에. 그치만 가장 세권자 아니에요? 좌의정. 허조가 돌아가신 거예요. 음. 졸하셨다, 돌아가셨다. 그 기록한 거죠. 그리고 세종 21년 1439년 12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한번 허조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허조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허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조선의 예제를 정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국가 행사를 할 때는 뭐 군이 딱 그렇게 행렬할 때는 어디가 앞서고 깃발은 뭘 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군예라고 그러죠. 예법, 매뉴얼. 그렇죠. 그런 것도 만들고. 자, 뭐 외교 사신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정, 뭐 장가가고 결혼식을 해. 대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 의례를 정비한 사람이 허조예요. 박식해야겠죠. 고전 체계도 봐야 되고 실제로 진행된 것도 봐야 되고 유교 지식이 정말 화내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식 행사를 하고 나서 큰 장례를 지냈단 말이죠. 또 외교 사신이 왔다. 또 뭐 음악 공연, 회례연을 했다. 이런 걸 할 때는 다 의궤를 만들었어요. 의궤가 뭐냐면 여기 써놨는데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 거행 방법을 후세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인력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의식 절차는 행사 후에 누구에게 상을 줬는지, 벌을 줬는지 이걸 다 적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준비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의견까지도 다 적은 거예요. 정말요? 네. 오, 우리 보면 어떤 처음 진짜 그 자세하다. 국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뭐가 좋을지 의견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전 해봤던 사람들이 다 기록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바로 그게 의궤인데 의궤 왜 만드느냐? 세종대왕 말은 같이 읽어보실까 하면요. 자, 시작. 의궤는 나라 일을 한때 일이 아니라 만세토록 통용되는 표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의식이란 것은 국가 의식 일초리죠. 의식을 하고 나서 궤도 그런 과정들 있죠. 이 과정을 모두 기록하는데, 왜냐하면 나란 일을 한 번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나오는 표준 뭐예요? 스탠다드를 딱 잡아서 다음에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허조라서 오늘 허조라는 인물을 할 것인데요. 인수인계가 돼도 사람들이 헤매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뒤에 오늘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이게 누구죠? 세종대왕. 이건 우리 감사합니다. 여주대학교 학생들이 세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여주대학은 전교생이 세종 리더십을 교양 필수로 듣기 때문에 다 세종을 배워야 돼요. 교수 혼자 다 가르치세요? 아닙니다. 이 여주에 세종 교수님들이 계세요. 오. 10분이 계셔서 오. 다 가르쳐드리죠. 그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 15강을 쭉 하면서 12강 정도, 12주 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시간씩. 내용 엄청 많은데 이거. 많죠. 많고. 근데 재밌는 것은 교수님들이 어떤 분은 성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성악을, 음악을 하신 분이 나는 박연과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음악과 세종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디자인하는 교수님이 디자인과 세종을 연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건축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이 재밌나 봐요. 저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맞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시켰더니 이렇게 자기들이 역할극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교수님 세종대왕,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예,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걸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재밌게 만들었어요. 버리지 마라. 그래서 지난하게 했던 건데 이 친구들 세종대왕에서 뒤에서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로 하는 거죠. 여봐라, 빨리 어전 회의를 개최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밥상을 차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의 특징은 뭐예요? 귀가 엄청 커요. 귀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청의 귀라고 해가지고 정청을 잘하는 왕이라고 저렇게 표현해요. 잘 듣는 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캐릭터 잘 잡은 것 같아요. 진짜 특징을 잘 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비판가? 오늘 하게 되는 허조죠. 허조 입이 어때요? 약간 삐뚤어져. 수염도 약간 싫은 소리를 하게 생겼어요. 쓴소리를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허조는 약간 비판가로서 뭐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것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사전에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전부 다 전한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돌이키면 후회를 크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허조를 보면 허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세종은 항상 허조한테 물어봐요. 제가 허조한테 묻다라고 돼 있죠. 이거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혹시 문제가 안 생길까? 이런 거죠. 그런데 허조의 초상화가 이래요. 수상을 조금 크게 넣어주시면 더 좋을 예. 것 같아요.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네, 확대했습니다. 이 대구에 가면 있어요. 대구 하양이라고 대구 사람인가요? 경산시 쪽에 있는 대구 사람인가요? 대구 사람이에요. 제가 봤더니 정말 그 허조라는 분이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이분도 중요하고 그 아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부자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허조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돼 있죠? 쇠파리라고, 쇠파리. 혹시 쇠파리 뭔지 아세요? 쇠파리 그거 소가죽도 뜯는다는. 그렇죠.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라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소가 이제 막 너무 더울 때 막 앉죠, 주저앉죠. 그냥 누워서 자려고 그래요. 근데 그 더운 날 그 지저분한 데서 누워 자면 어떻게 해요? 뭐가 생겨요? 병이 걸리는 거죠. 누워서 자면 사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소한테. 근데 쇠파리가 계속 뒤로 윙하고, 막 옆으로 오면 또 그냥 꼬리로 확 쳤고. 소가 계속 귀찮으니까 그냥 쫓는 거예요, 쇠파리를. 그래서 쫓다 보니 결국 귀찮아서 잠을 못 자는데 결과적으로 소가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귀찮지만 어때요? 소의 건강을 지켜주는, 죽지 않도록 하는. 그게 뭐라고요? 진짜 그런 효과가 있나요? 아, 그럼요. 쇠파리가 그래요. 그래서 쇠파리란 것은 저기도 나와요. 플라톤 책에도. 무슨 책이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쇠파리였대요. 계속 비판을 해요. 처음 듣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영어로 gadfly, G-A-D-F-L-Y 그래가지고 정말 쇠파리에 비유했어요? gadfly 비유를 해요. 놀랍다. 굉장히 우리 권 박사님은 늘 그 의심하고 확인하는 이런 허조 같은 인물로 우리 방송에서 중요한 분이십니다. 근데 허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인상적인 성격 안 말이. 좋다는 얘긴데. 개인 성격은 좋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회의할 때는 자꾸 지적을 해줘야지 이야기가 엉뚱한 데 가지 않아요. 지적하면 사람이 신이 밤중에 되풀이에 생각해보니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팎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밖으로는 침묵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 하죠. 그냥 괜히 싫어하는 소리 하면 찍히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팎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제가 중지하시기를 압록강 건너서 파저강 토벌하는 그때 누가 했죠? 무슨 장군이? 최윤덕 장군이 할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가자 그러니까 중지하시기를 울면서 청하옵니다. 이분이 울음이 많아요. 하여튼. 아니 근데 이때 왕조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호소력 할 때 그 진정성을 표현할 때 많이 울었어요. 또 다를 때도 막 울어요. 허조가. 울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설득할 때 그냥 애들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여자의 눈물이 아니고 신하의 눈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그렇게 전날 밤 계속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딱 결정됐는데 제가 찬성했거든요. 만장일치 됐어. 압록강 건너가 토벌하자.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세종이 뭐라는 줄 아세요? 허조는 고집불통. 유명한 고집불통 들어봤죠? 고집이 세서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끝까지 자기가 틀리다 생각하면 그걸 지적을 해서 바로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집불통 허조라. 허조는 별명이 많죠. 말라깽이, 송골매대장, 또 고집불통, 또 쇠파리. 그러니까 굉장히 허조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별명들이에요. 자, 그런데 허조라는 사람이 비판만 했느냐? 저는 이게 아주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허조가 이제 세종 15년에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원한 바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어떤 수령이 관리가 잘못했는데 아래 백성들이 막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죠. 네. 호소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위와 아래의 그런 구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 신념입니다. 그러나 뭐랬어요? 제차 아래여도 윤허를 허락을 얻지 못하였고 또 했는데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할 수 없군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제가 비판하고 문제 같은 걸 지적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보완이 됐고 그 부분을 조정이 됐으니 이제 전하의 교지를 전하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법률을 반포하셔도 거의 적중하겠습니다. 중용을 그러니까 제 반대만은 고집할 수 없고 저도 반대했고 그러나 아직도 사실 그 부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냈고 이렇게 함께 의논했으면 이제는 저를 내려놓고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위대한 양보. 위대한. 아니 분명히 계속 유 선생님이 반대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그걸 가야 된대. 또 소수인데 근데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 또 일이 안 돼요. 그때 속 상하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한 치명적인 것은 이제 고쳐졌고 반영되었으니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잘 내려놓는 거죠. 어차피 뭐 굳이 부려도 안 될 텐데 그냥 체념하는 거 아니에요? 체념인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일이 참 잘 되기를 늘 바라던 그런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누구에 대한 사람이 싫거나 이게 아니고 일이 잘 되도록 정확한 얘기예요. 잘 되도록 이 정도면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조한테 감동받은 게 뭔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맞아. 어, 그게 느껴져서 감동이었거든요. 공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 걱정이 되게 섬세해요. 그런 면도 좀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허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종한테 신뢰를 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허조가 그 이조 판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사를 선발하는데 네. 배치하는 그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조가 이제 그 광화문에 보면 이조가 지금의 대한민국 박물관, 역사박물관 자리 교보보다 위에 있는 곳 그곳에 있었는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허조가 약간 키가 크고 구부정해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막 가다가도 뇌물청탁 끊어졌대요. 이거 뭐 가봤자 화판서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돼. 뇌물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많은 부조리, 부정부패가 차단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종께 물어봐요. 허판서. 근데 최근에 이 허판서가 자기 친척을 이렇게 막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추천했다는데 그 사실이냐? 살짝 떠봐요. 허조가 뭐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면 인정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공익을 생각하고 본인이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떳떳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설령 친척을 등용했더라도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맞는 맞아요. 기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거란 생각을 들어서 허조 예습했죠. 조금 봤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정확하게 네. 그 떳떳함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남학생이 말이 없어요. 좀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전하. 제가 제 친척을 추천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그 사람이 제일 적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에 제일 적임자라면 설마 제 친척 가까운 사람이라도 꺼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지 인사권자하고 친하느냐 안 친하냐가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말 나하고 인사권자의 친척이라고 해서 다 버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인재인데 그건 국가적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세종한테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종이 그를 믿었던 것이죠. 허조가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서 넘어갈까요? 허조는 역시 그 태종한테 추천을 받아요. 정인지도 태종이 와, 정말 넌 정말 천재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허조를 세종한테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태종이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사람은 나의 주춧돌이다. 와, 최고의 천사다. 주춧돌이 뭐예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집을, 중심을 잡아주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기둥 밑을 세우는 기둥을 돌. 받치는 받친 큰 돌이죠. 이 주춧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기둥이거든요. 근데 그 기둥을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코너스톤. 아주 그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중요하게 써라. 이게 이제 그 호재였고 무려 근데 태종이 뽑아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세종시대. 당연한 거지만 태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종의 인사는 정말 소름 끼쳐요. 권 박사님은 태종 매니아 같아요. 저 태종 매니아예요. 세종보다 태종을 더 제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전에 그런 질문했거든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상사가 태종 네. 옵션이 2개라면 누구를 고르겠냐. 고를 수 있다면 네. 전 태종이에요. 네, 좋아요. 하여튼 태종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저는 세종을 더 좋아해요. 아무튼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 이조판서로 많은 인재를 뽑고 골라서 제재를 안 치는 게 허조 역할이었대요. 얼마나 중요한 인사 담당자였어요. 주춧돌이란 말했죠. 근데 잠깐만 제가 태종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네. 자식 농사를 잘 졌잖아요. 네. 세종은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더 자, 매력.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우리 주제가 옆으로 흘러서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그 하나의 그 허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것인데 수령고소금지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령고소금지법? 너무 말이 어려워요. 어렵죠. 수령은 누군지 알죠? 관직 있게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지금 같으면 뭐 시장, 도지사, 도지사는 관찰사고 시장, 군수 군수, 이런 사람들이죠. 수령을 누가 고소해요? 아래 백성들이 또는 아전, 하급관리가 수령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억울해요. 재판 잘못했어요. 옛날 수령 재판권도 있었거든요. 판결권이 있었어요. 지방법원. 둘이 소송을 했는데 야 네가 틀렸어 라고 했는데 얘가 볼 때 아니거든. 근데 그럼 수령이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위에다가 관찰사에다가 형조에다가. 근데 그것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찬성하세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허조가 금지법을 제안했다는 게 네. 분명히 엄청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해요. 바꿔 표현해 볼게요. 우리 그 남학생입니다. 남학생께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평가를 해요.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뭐 학생 평가가 담임 선생님을 다음번에 계속 뭐 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돼요. 학부모도 그렇게 해요. 학생과. 그리고 학생이 잘못하면 바로 고발해버려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생각하세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뭐 평가하는 게 틀리니까. 네. 하지만 어차피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어느 정도 100%를 그쪽으로 갈 건지 말 건지는 고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평가를 하거나? 할 수는 있대 어느 정도의 제도적 안전장치 정도는 있어야지 함부로 안 되지. 그게 남용될 수 있는 거라서. 바로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오늘 남학생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허조가 하는 거예요. 아래 백성들이 수령을 잘못하면 고소할 수 있게 하니까 막 계속 이런 신문고 알죠? 태종 때 만든 신문고에 막 치는 거예요. 억울하옵니다. 근데 조사했더니 지가 거짓말,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서울서 막. 보니까. 맞아요. 네. 거짓말하고 또 막 기본이 거짓말이야. 뺏으려고 그냥 거짓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신문고 치겠어 그랬대 사람들이.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내가 신문고 쳐버리겠어. 마치 요즘에 인터넷에 올려버리겠어. 뭐 그런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수단으로 너무 심해 그게. 특히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잖아. 30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아래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강해. 수령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내려갔는데 막 계속 고발하면 그 문제 때문에. 허조는 뭐라 그러냐면 자꾸 고발하고 고소한 게 남용이 돼서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게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조의 논리예요. 근데 그 당시 안숭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숭선. 누구라고요? 안숭선. 이름이 숭선이에요. 선을 숭상하다. 좋은 것을 잘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 안숭선은 굉장히 세종의 그런 그 도승지, 비서실장을 잘한 사람인데 세종의 뜻을 잘 알아요. 세종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뭐 위에서 잘못한 것을 딱 고소로 막아버리면 얼마나 백성이 억울하겠어. 그래도 관리는 뭐 자기 힘도 있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 할 수 있지만 무지런한 백성들은 자기 딱 억울하게 되면 진짜 그냥 원통하잖아요. 정치를 왜 하는지 알아? 그런 원통한 것을 없게 하려고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정치를 만들었는데 뭐 기강을 세운다. 질서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정치하는 것에 출발이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세종은 사실 수령고소금지법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안숭선이 그걸 아는 거죠. 왕이 직접 허조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허조가 기가 세고 허조가 막 비판은 다른다 할지라도 왕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어렵죠. 뭐 다른 신하들 다 눈치를 보게 돼. 전하하고 제가 싸우네? 근데 이때 비서실장이 딱 나서가지고 이거 그 허판서 그 수령고소금지법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건 고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막 논란 벌어지면 다른 신하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다 토론이 된 다음에 세종이 마지막으로 뭐예요? 결정을 하고 다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해주면 반대할 사람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찬성할 사람도 충분히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서실장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한참 벌어지는데 이게 세종 거의 한 7년 동안 진행을 해요. 원래 수령고소금지법은 태종이 살아있을 때 허조가 막 안일도 옵니다. 이렇게 막 고발하니까 온 나라가 난립니다. 태종이 이제 잘 안 들으려니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허조는 울게 잘한다고 그랬죠. 태종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 울면서 막 어때요? 태종 그래 해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아래에서 막 억울하다 뭐 이러니까 세종께서 문제가 있다.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 그 논란을 계속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이 수령고소금지법에서 인상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이제 세종이 한 얘기인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경이 수령고소금지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정치에 위배되는 거야. 정치를 국가를 세우니 국가가 왕이 왜 생긴지 알아? 여러분 왕이 왜 생겼어요? 대통령이 왜 있고 관리가 왜 있어요? 백성들 잘 살게. 잘 살게 하려고. 혹시 뭐 그 아들이니까 이성계 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왕들 그렇잖아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종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처음 나라가 생겼을 때는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고 다 백성들이었대요. 근데 백성들끼리 뭘 하려고 그랬더니 지도자가 없으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며 있었는데 임금이 없어서 어지러워졌대요. 혼란했대요. 그래서 임금을 추대했대요. 임금을 세웠대요. 다스리게 했대요. 그게 정치의 시작이고 국가의 시작이야. 그런데 우리를 추대한 그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고발도 못하게 맡겠어? 나라 다스린 채통 맡겠어? 세종에게. 놀랍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왕조 시대에 왕은 내가 왕이지만 백성들이 추대한 거야. 우리 뽑은 거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허조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고려시대가 500년 갔는데 바로 윗사람을 아래에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령고소금지법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세종께서 역시 이거 고집불통이야. 그 말 하더니 허조가 아까 했죠. 신이 원한 바는 수령고소금지법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뭐입니까? 지금 2번이나 아래여도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거의 적중, 중용을 이루었으니 서로 절충에 대해서 뜻을 근접했으니 이제는 전하께서 말씀한 수령고소금지법을 바꾸는 것도 가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죠. 앞에 나왔던 구절이 여기. 그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저는 보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보면 나는 죽어도 찬성이야. 나는 죽어도 반대야. 막 싸워요. 근데 우리가 허조를 보면 이게 왜 찬성, 왜 반대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나도 사실 반대한 부분이 있어. 그러나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학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반대 안 할게. 네 뜻을 따라줄게. 자, 다수결로 같이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허조를 이렇게 훌륭하게 좌회전까지 올라가게 하고 세종한테 훌륭한 그런 인재로 쓰이게 됐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됐나요? 네. 네. 좀 어려웠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허조처럼 자기 원칙을 갖고 분명히 주장하되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마음,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